자, 2021년 1회차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용접의 재검사 주기에 대한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현재 여기서 틀린 내용 우리가 찾아보시면 3번에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저장 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한 기화기는 2년마다 재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2년이 아니고 3년마다 재검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나머지는 지금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습식 아세틸렌 발생기 표면 온도는 몇 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가? 자, 습식 아세틸렌 발생기의 표면 온도는 70도가 되겠습니다. 7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발생기의 최적 온도는 50에서 60도. 그죠? 발생기의 최적 온도는 우리가 50에서 60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0도시고 표면 온도는 7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액화 염소가스 1일 처리 능력이 38,000km일 때 수용 정원이 350명인 공연장과의 안전거리는 얼마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일단 우리가 독성 가연성의 경우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50명인 공연장, 자, 요거 기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300명 이상의 경우, 300명 이상의 공연장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1종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이하의 경우 1종의 경우는 17m가 되겠습니다. 17m. 참고로 2종 같은 경우는 12m.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2만이 되겠죠. 2만. 그러면은 21m, 14m. 이렇게. 그 다음에 2만에서 3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24m, 16m.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38,000km니까 이거는 이제 3만에서 4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7m, 그 다음에 18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준에 의해서 27m, 1종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27m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공업용 질소 용기의 문자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업용 질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색상을 보게 되면 흑색이 있고요. 흑색. 흑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모니아, 그 다음에 아세틸렌, 그죠? 그 다음에 적색, LPG. LPG 같은 경우는 적색이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백색. 그래서 질소 용기 같은 경우는 1번에 백색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굴착공사 시행자가 도시가스 배관이 외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착공 전에 가스 배관에 대한 손상 방지 조치, 방호 공법, 비상조치 계획, 안전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가스 안전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것은, 자, 가스 안전 평가 영향서를 작성해야 되는 공사,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스 안전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되는 공사를 보게 되면 일단은 도시철도 요거는 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지하 보도, 그 다음에 지하 상가, 지하 차도. 그래서 지하에 우리가 도로시설, 그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할 때는 가스 안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4번에 우리가 지하 시설물 중 최고 사용 압력이 저압인 가스 배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관계가 없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자, 6번에 다음 중 독성 가장 강한 가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LC50이죠. LC50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염소 같은 경우는 293 ppm입니다. ppm. 그 다음에 시아노수소 같은 경우는 140 ppm.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 2900 ppm. 그 다음 불소 같은 경우 185 ppm. 그래서 우리가 기존 TWA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불소가 0.1 ppm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LC50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LC5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문제에서는 시아노수소가 가장 독성이 강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정확히 분해 점검 실시 주기는, 자,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정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1회 이상.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내화 구조의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 상호 간의 거리가 1m 또는 두 저장 탱크 최대 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 길이 중 큰 쪽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물분무 장치의 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 수량을 4리터 per min을 표준으로 해서 계산한 수량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에 4리터, 그죠? 4리터가 되겠습니다. 9번에 품질 검사 기준 중 산소의 순도 측정에 사용되는 시약은, 자, 산소의 경우는 동암모니아 시약이 되겠습니다. 산소. 자, 지금 나오는 우리가 발연 황산 시약 같은 경우는 아시틀렌, 아시틀렌이 되겠고, 피로카롤 또는 하이드로설파이드 시약 같은 경우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순도 측정에 쓰는 것은 동암모니아 시약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다음 가연성 중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자, 위험성은, 그죠? 위험도 우리가 폭발 하한이죠. 하한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시트렌이 정답인데요. 아시트렌 같은 경우는 폭발 범위가 어떻게 되죠? 2.5에서 81%. 그죠? 그러면은 2.5분의 81 마이너스 2.5. 그죠? 그래서 넓을수록 위험도는 커진다. 그래서 여기서 31.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트렌이 가장 위험하다. 자, 11번에 다음 각 독성가스 누출 시 제독절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틀린 것은 산화에틸렌이 되어 있습니다. 산화에틸렌, 우리가 암모니아, 염화메탄의 경우, 그죠? 산화에틸렌 뿐만 아니고, 암모니아와 염화메탄의 경우는 물을 제독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석해가 아니고, 물을 제독제로 사용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산화에틸렌 충전 용기에는 질소 또는 탄산가스를 충전하는데 그 내부가스 압력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산화에틸렌 저장 탱크 및 충전 용기는 45도씨에서 그죠? 내부가스의 압력이 0.4MPa 이상이 되도록 질소가스 또는 탄산가스로 충전을 한다. 이렇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온도는 45도, 압력은 0.4MPa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후부 치출식 탱크에서 탱크 주밸브 및 긴급 차단 장치에 속하는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와의 수평 거리는 얼마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가?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긴급 차단 장치에 속하는 밸브와 차량의 뒷범퍼의 거리 40cm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4번에 시아나수소를 충전한 용기는 충전 후 얼마를 정지해야 하는가? 자, 시아나수소는 충전 후 24시간, 그죠? 24시간 정지하며 중압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60일 이내에 다른 용기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24시간 정지를 하고 60일 이내에, 그죠? 이내에
다른 용기로 재충전한다. 이게 시아누수소의 충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 계량기는 저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몇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자, 일단 보기가 우리가 가스 계량기와의 어떤 설치 거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가스 계량기와 전기 장치와의 이격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60cm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굴뚝 또는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그죠? 접속기 3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 그죠? 기준이 되겠습니다. 15cm, 그죠? 그래서 15cm가 되겠다. 그래서 60, 30, 15 세 가지의 경우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5cm가 답이 되겠다. 자, 16번에 LPG 사용시설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금 요 보기에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다. 배관의 간격이 13mm 이상의 것은 3m마다 고정장치를 한다. 우리가 배관의 고정입니다. 배관의 고정은 관경 13mm까지는 1m마다 고정장치를 하고요. 13에서 33mm, 그래서 2m마다, 그 다음에 33mm 3m마다, 자,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3mm 이상의 것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2m마다 고정장치를 하는 것이 맞다. 3m는 33mm 이상의 것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답은 3번이 되겠다. 17번에 저장 탱크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낮아져 그 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와 관계없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지금 압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부합 방지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력계, 진공, 안전밸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압력 경보 설비, 그죠? 그래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부합입니다. 그죠?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질 경우에 잘못하면 압력에 의해서 찌그러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계는 이제 내부의 압력을 나타내주는 계측기죠. 계측기. 그 다음에 안전밸브입니다. 진공 안전밸브. 안전밸브는 어쨌든 압력 자체를 빼내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압력 경보 설비, 그죠? 압력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경보를 울리는 것이다. 벤트 스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그죠? 누출이 됐을 때 그 가스를 안전하게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의 내용이 관계가 없다. 자, 다음 중 일종 보호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종 보호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3번에 교회의 시설로서 수용 능력이 200인인 건축물.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시설이고요. 수용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수용 능력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예식장, 장례식장 또는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다. 300명 이상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인인 건축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거는 이제 뭐냐, 이종 보호시설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 방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는 4번에 전기 방식 시설의 관, 대지, 전위 등을 2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 대지, 전위, 관하고 땅입니다. 땅, 관, 대지, 그죠? 전위를 측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1년에 1회, 그죠? 2년에 1회가 아니고 1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20번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20의 가스관의 고정장치의 간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뭐 아까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20A이기 때문에 A의 경우는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를 A로 표기를 하고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인치 단위를 우리가 B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20A다 이러면 광경이 20mm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광경이 13mm까지는 1m마다 고정장치를 하고 13에서 33mm 그죠? 2m마다 그 다음에 33mm 이상의 경우는 3m마다 고정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0mm니까 여기에 속한다 그죠? 그러면 2m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21번 다음 운전 중에 제조 설비에 대한 일일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인터록의 작동이다. 그죠? 인터록의 경우는 어떤 동작이 어떤 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터록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겁니다. 조건을 걸어놓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정지시키는 그런 형태의 자동 제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록은 일일 점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번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전압탱크 주위의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고정식 물분무 장치의 단위 면적당 방사 능력 기준은 단열재를 피복한 준내화 구조 저장 탱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수장치 저장 탱크 표면적 1제곱미터당 5리터 퍼 민입니다. 5리터 퍼 민 이상의 비율로 분모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준내화 구조 그죠? 단열재를 회복한 준내화 구조의 저장 탱크가 아니다 이랬는데 준내화 구조의 저장 탱크는 그 표면적 1제곱미터당 2.5리터 퍼 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내화 구조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2.5가 되겠고 이게 아니다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5리터 퍼 미니 되겠습니다. 답은 2번. 23번에 다음 중 공기 중에서의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는 자 우리가 황화수소는 4.3에서 45% 아모니아는 15에서 28% 산화에틸렌 3에서 얼마입니까? 80% 프로판 2.1에서 9.5% 그죠? 그래서 산화에틸렌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고압가스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몇 킬로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 중간에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하여야 하는가? 자, 차량 운행 시 200km 이상 그죠? 200km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km 이상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답은 2번. 자, 25번에 도시가스 사업 법령에서는 도시가스를 압력에 따라 고압, 중압, 저압으로 구분한다. 중압의 범위로 옳은 것은 단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는 경우로 가정을 한다. 자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의 경우 우리가 고압은 뭡니까?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상. 그 다음에 중압 같으면 요거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0.1에서 1메가파스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압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0.1 미만. 자, 이게 기준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단 액화가스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는 경우로 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중압의 경우는 0.01에서 0.2까지가 되겠습니다. 0.01에서 0.2 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이다. 그 다음에 저압 같은 경우는 0.01 메가파스칼 미만.
그죠?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 뭡니까? 중합의 범위를 묻고 있기 때문에 0.01에서 0.2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고압, 중압, 저압으로 나누는 기준과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경우의 압력은 중압과 저압의 값이 다르다. 그죠? 그걸 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26번에 압축 가연성 가스를 몇 세제곱미터 이상의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운반 책임자 동승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액화가스가 있고요. 액화. 그 다음에 압축가스가 있죠. 압축. 그 다음에 가연성이냐 조연성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연성, 가연성과 조연성입니다. 액화의 경우 우리가 3000kg 그죠? 그 다음에 조연성의 경우는 6000kg, 압축의 경우는 300세제곱미터, 조연은 600세제곱미터. 그러니까 3300, 6600 이렇게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가연성가스, 압축 가연성가스죠. 가연성가스 중에서 압축 그러면은 300이 되겠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독성가스 제해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자, 지금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독성가스 제해 설비는 항산가스, 암모니아, 염소, 염화, 메탄, 산화에틸렌, 시아나수소, 포스겐 또는 황화수소의 충전 설비에는 제해 설비를 갖출 것. 자,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냉동 제조 시설 및 충전 시설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아세틸렌 용기에 대한 다공물질 충전 검사 적합 판정 기준은, 자, 여기서 기준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공물질은 용기 벽에 따라서 용기 안찌름의 200분의 1 또는 3mm를 초과하는 틈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200분의 1, 3mm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죠? 그냥 기준이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자, 29번 선박용 액화 석유가스 용기의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선박용의 경우 용기 상단부에 폭 2cm 백색 띠를 두 줄로 표시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띠를 나타낼 때는 폭 2cm의 백색 띠 두 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선박용이라는 글씨, 그죠? 백색 글자로 선박용이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나타낼 때는 폭 2cm의 백색 두 줄 띠로 표시를 한다. 자, 다음 중 폭발성이 예민하므로 마찰 및 타격으로 격렬히 폭발하는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2번에 메틸아민이 되겠습니다. 메틸아민은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의 독성가스입니다.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폭발을 한다는 것은 가연성 물질이 되겠죠. 가연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틸아민은 그냥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염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4번에 건조 상태의 상온에서 강제에 대해서 부식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데, 염소의 경우는 수분과 작용을 합니다. 수분과 작용을 하게 되면 염산을 생성해서 강을 부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 32번 다음 비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비열이 크면 온도가 빨리 상승한다. 비열은 지금 단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kg을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 값입니다. 그래서 비열이 크면 온도는 빨리 상승하지 않습니다. 비열이 작아야 온도가 빨리 상승한다. 답은 3번이 틀린 것이 되겠다.
자, 프로판 60%, 부탄가스 40%의 혼합가스. 자,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가 프로판 같은 경우 연소식을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부탄. 자, 이론 산소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1몰, 그죠? 몰당 일단은 산소량을 먼저 연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몰당 얘는 5몰, 1몰당 6.5몰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프로판의 경우는 60%, 그래서 5몰에 60%, 0.6죠. 되겠죠? 여기에 부탄의 경우는 40%, 6.5에 40%죠. 40%니까 0.4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필요한 산소량, 그죠? 전체 산소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소량을 가지고 우리는 공기량으로 환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된 값, 여기는 3몰, 2.6몰입니다. 그죠? 그래서 3 플러스 2.6에, 자, 산소는 21%이기 때문에 곱하기 뭡니까? 21분의 100으로 계산해 주면 공기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26.66.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황화수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도 틀린 것은 1번에 건조한 상태에서 수은, 동과 같은 금속과 반응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습한 상태에서 수은, 동과 같은 금속과 반응을 합니다. 아까 염소도 보면은 수분과 작용해서 염산을 생성을 시킵니다. 그죠? 강을 부식을 시키고요. 지금 같은 경우 황화수소는 수분, 그죠? 습한 상태에서 수은, 동과 같은 금속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이 지금 틀린 설명이 되겠다. 35번 열역학적 계가 주위와의 열교환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을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가?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 열교환을 하지 않는다. 열 출입이 없는 상태, 우리가 단열 과정이 되겠죠. 단열 과정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메탄 95%, 에탄 5%로 구성된 천연가스 1세제곱미터의 진 발열량은 얼마인가? 단 표준 상태 메탄의 진 발열량은 8124, 에탄은 146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메탄의 경우는 8124. 자, 이게 95% 되겠죠. 그 다음에 에탄의 경우는 14602에 5%, 0.0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총 발열량 나오게 되겠습니다. 8448.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LNG와 S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맞는 것은 2번의 SNG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체 천연가스 또는 합성 천연가스를 말한다. 우리가 대체 천연가스, 합성 천연가스는 SNG가 되겠습니다. 액상 상태의 나프타, LNG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LNG의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죠. LNG는 액화석유가스다. 액화석유가스는 LPG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LPG, LNG, SNG 세 가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기체의 최적이 커지면 밀도는 이렇게 되는데, 자, 밀도의 공식을 보시면 밀도는 뭡니까? 우리가 리터 퍼 그램 이렇게 볼 수 있죠. 최적분의 중량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최적이 커진다. 최적이 커지기 때문에 분모 값이 커지면은 결과값은 작아집니다. 그죠? 작아진다. 밀도는 작아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0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5가 나오던 것이 얘를 뭡니까? 5로 키워버리는 거죠. 답은 2로. 그러니까 작아지죠. 그래서 작아진다. 자, 일반적인 기체에 있어서 정합비열과 정적비열 간의 관계는 우리가 정합비열 CP죠.
C 정적 비열 CV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개의 B, 그래서 CV분의 CP. 자, 이게 BLB K가 됩니다. 그죠? 이 BLB K의 값은 항상 1보다 크다. 자, 이 내용이 되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정합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합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큰 4번의 설명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표준 대기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바의 경우는 우리가 1013이 아니고 1.013, 그죠? 1.01325 까지 1.01325 바가 되겠습니다. 1013은 미리바가 되겠습니다. 그죠? 1013.25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 4번이 틀렸다. 자,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는 1번이죠. 무색 무취의 가스다. 암모니아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로도 우리가 누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암모니아가 되겠죠. 네, 답은 1번. 자, 다음 탄화수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커지면 비등점은 낮아진다. 그죠?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압력이 낮아지면 비등점, 그죠? 끓는 점은 마찬가지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또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낮은 온도,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경우 공기가 희박해지면 압력이, 대기압이 낮아지죠. 낮아지기 때문에 비등점도 같이 낮아진다.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에틸렌이 수소와 반응할 때 일으키는 반응은, 자, 에틸렌, 자, 수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에탄이 생성이 된다. 자, 에탄. 그러니까 4개짜리가 6개로 바뀌는 거죠. 그 2개가 어디서? 여기에서 보충이 된 겁니다. 그죠? 뭡니까? 첨가 반응.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에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제2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류뚝을 설치한다. 방류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 탱크는, 방류뚝을 설치해야 되는 저장 탱크 기준입니다. 그죠?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죠. 산소는 저장 능력 1000톤 이상. 1000톤 이상. 그 다음에 독생의 경우는 우리가 5톤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수액기의 경우는 10,000리터 이상일 때 방류뚝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1번에 보면 우리가 액화질소의 탱크 저장 능력 1000톤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1번이 되겠다. 그죠? 가연성이면서 산소, 그 다음에 독성, 이럴 경우에는 방류뚝을 설치하는 겁니다. 질소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2번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잖아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 10톤. 지금 여기서는 저장 능력 10톤 이상의 액화 암모니아 탱크 이렇게 되어 있고, 저장 능력 1000톤 이상의 액화 산소, 그죠? 가연성 가스이면서 산소 저장 탱크 10,000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장 능력 5톤 이상의 액화 염소 가스 되겠죠? 그래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단 뭐 1번이 뭐 질소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암모니아면 독성이니까 그죠? 5톤 여기서 10톤이니까 되겠죠? 45번 진공압이 57cm/Hg일 때 절대압력은, 단 대기압은 760mHg다. 진공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압 계산 공식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표면이 있으면 대기압
공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대기압이죠. 진공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진공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빼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센치 HG니까 이거는 뭐 같은 미리 HG로 일단은 보게 되면 760에 마이너스 57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공식이죠. 근데 답은 뭡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760으로 나누어 주고 곱하기 1.0332를 곱해 주면 킬로그램 단위로 변환이 된다. 그럼 답은 0.26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의 고압배관용 탄소관간의 규격 기호는, 자, 우리가 도시 기호입니다. 그죠? 우리가 몇 가지만 아셔야 될 게 말씀드린 게 SPP관, 배관용 탄소관간입니다. 배관용 탄소관간의 경우 1메가파스칼, 그죠? 1메가파스칼까지 압력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PPS, 압력 배관용 탄소관간입니다. 그죠? 1에서 10메가파스칼. SPPH, 그 다음에 10메가파스칼 초과하는 것을 우리가 고압 배관용 탄소관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압력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온도 기준 SPLT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빙점 이하가 되겠고, SPHT 고압 배관용 탄소관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고온 배관용이기 때문에 SPHT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 정도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SPPW 같은 경우는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5개 외에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주로 이 5개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기준을 조금 봐두시면 되겠다. 47번 땅 속에 에노드가 강제 전압을 가해서 P방식 금속재를 캐소드로 하는 전기 방식법은,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외부 전원법입니다. 그죠? 외부 전원법은 외부 전원의 음극에 연결돼서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을 우리가 캐소드라고 합니다. 캐소드. 그 다음에 그 경우 쌍이 되는 전극, 그것을 우리가 양극 혹은 에노드라고 하는데, 캐소드와 에노드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외부 전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기하기 혼합기에 의해서 기화된 부탄이 공기를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부탄을 다량 소비하는 경우에 적절한 공급 방식은, 자, 이것도 문제에서 그대로 답이 나오죠. 기화된 부탄의 공기를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뭡니까? 공기 혼합 공급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생가스 공급 방식. 그냥 가스를 그대로, 기화된 가스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이죠. 자연 기화 공급 방식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변성가스. 변성가스는 부탄의 촉매를 분해해서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나 일산화탄소 등으로 변성해서 성질을 변화시켜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트렌 용기의 안전밸브 형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 안전밸브는 우리가 스프링식, 가용전식, 파열판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가연성 가스의 경우 대표적으로 아시틸렌, 그죠? 아시틸렌. 그 다음에 염소, 산화이틸렌 등에 사용되는 것은 가용전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열판식. 파열판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소, 수소, 질소 같은 압축가스, 그죠? 압축가스의 경우 산소, 뭐 수소, 그 다음 질소 등등 이런 것들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같은 경우는 LPG 용기. LPG 용기 같은 경우는 스프링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시간당 200톤의 물을 20cm의 내경을 갖는 PVC 파이프로 수송하였다. 관리의 평균 유속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Q는 A분의 면적 곱하기 V, 유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유속을 구해야 되죠. V는 뭡니까? Q를 A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Q가 시간당 200톤의 물이니까요. 그죠? 시간당 200톤의 물. 자, 200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되겠죠. 시간당 200톤. 그 다음에 단위 변화를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면적 A 면적을 구합니다. 그죠? 우리가 20cm의 내경을 갖는 PVC 파이프이기 때문에 원의 면적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이죠. D가 20cm니까 메다 단위로 바꿔주면 0.2m 의 제곱입니다. D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600. 자, 이거는 뭡니까? 시간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속 자체가 메다 퍼 세크로 나누는데 유량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3600으로 나누어 줘야 초 단위로 그죠? 초 단위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600은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약 1.769 해서 1.8, 약 1.8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가스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2번이 되겠죠. 관의 치수가 큰 경우 구리관보다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리관보다는 경제적이죠. 가격적인 면에서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2번 수소나 헬륨을 냉매로 사용한 냉동 방식으로 실린더 중에 피스톤과 보조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액화 사이클은 자 여기서는 필립스 공기액화 사이클입니다. 필립스 공기액화 사이클의 특징 자체가 냉매를 수소와 헬륨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린더 중에 피스톤과 보조 피스톤 그죠?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필립스 공기액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원통형의 관을 흐르는 물의 중심부의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하였더니 정압과 동압의 차가 수주 10m이었다. 이때 중심부의 유속은 약 몇 메다 퍼 세크인가 나오죠. 그래서 유속 V는 자 루트 2GH가 되겠다. 그죠? 자,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 9.8이죠. 곱하기 수주 10m. 그죠? 10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유속은 14m/s가 되겠습니다. 자, 부르동관 압력계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4번에 압력계 가스를 유입하거나 빼낼 때는 신속히 조작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신속히 또는 재빨리 이런 식으로 밸브류라든지 지금 같은 계측기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신속히 또는 재빨리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서서히 조작을 해줘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펌프의 회전수를 1000rpm에서 1200rpm으로 변화시키면 동력은 몇 배가 되는가? 우리가 상사의 법칙인데요. 상사의 법칙은 유량은 회전수 변화량에 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정은 회전수 변화량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동력은 회전수 변화량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펌프의 회전수가 1000에서 1200rpm이고 동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회전수 변화량 1000분의 1200 세제곱의 비례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약 1.7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의 수소가스 분석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수소 분석법. 우리가 팔라듐 관법 및 산화구리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듐관 연소법 1번이 되겠습니다. 햄펠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CO2, 그죠? 그 다음에 탄화수소 화합물, 그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O2와 일산화탄소, 즉 검출하는 것이 햄펠법.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르자트법이죠. 네, 오르자트법, 햄펠법, 오르자트법, 뭐 개겔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황산 바리움 침전법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 유황 산화물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광 광도법은 마찬가지로 용액에 흡수되는 빛의 양으로 용액의 농도와 관계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 공기액화 분리 장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4번의 수치기가 되겠습니다. 수치기는 수분 혼입 시 동결이 되면 밸브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관과 이에 접촉하는 압축기 사이에 설치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은 4번의 수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LPG, 액화가스 같은 저비점 액체에 가장 적합한 펌프의 축봉 장치는, 여기서 우리가 저비점 액체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밸런스 실 형이 되겠습니다. 밸런스 실, 싱글 실형, 더블 실형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실 형식이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접촉면이 한 개인 것, 접촉면이 두 개인 것을 싱글 실과 더블 실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밸런스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 내압이 직접 받는 경우에 사용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저비점 액체는 밸런스 실형이 되겠다. 자, 59번에 다음 중 저압식 공기액화 분리 장치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치는, 자,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중간 냉각기가 되겠습니다. 중간 냉각기 같은 경우는 고압식 액화 분리 장치가 고압식 액화 분리 장치에서 사용되어지는 장치가 중간 냉각기가 되겠습니다. 자, 60번 다음 중 비접촉식 온도계에 해당하는 것은, 비접촉식 온도계는 광고 온도계, 광정관식, 방사 온도계, 색 온도계 등이 있다. 여기서는 광고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